어머니, 기차표 여기 있어요. 며느리는 제 앞에 작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순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멀뚱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막차예요. 밤 늦게라도 가실 수 있도록 예매해뒀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상냥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제 가라는 것이었죠.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단 한순간도. 하지만 이렇게 은근한 방식으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저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68세, 평생을 음식 장사로 살아온 여자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살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평범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남편과 오순도순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겨우 몇 살 되었을 때 집을 나갔고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같이 일만 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삶. 새벽이면 장을 보러 가고 아침부터 밤까지 식당 주방에서 손을 움직였습니다. 국을 끓이고 채소를 다듬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새벽이 되면 똑같이 반복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나날 속에서도 저를 버티게 만든 건 오직 한 가지,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랐고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았는지 철이 들기도 전에 스스로 알아서 컸습니다. 학원 한 번 보내주지 못했는데도 혼자 공부했고 친구들이 새 옷을 입고 다닐 때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엄마, 나 반에서 1등 했어요. 초등학교 때 시험지를 들고 온 아들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급히 닦고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고기를 사왔습니다. 형편이 어려웠지만 그날만큼은 아들을 위해 아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은 식탁 앞에 마주 앉아 밥을 먹던 아들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아들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착실하게 자랐고 결국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안정된 삶을 살겠구나. 저는 가게에서 번 돈을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로 보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한 적금 하나 들지 못했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모든 게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졸업 후 열심히 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일하세요. 이제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니 저는 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바빴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고 저를 경제적으로 도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손을 놓고 쉬어도 되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가정을 이루고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며느리는 참 예쁘고 세련된 아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인상이 좋았습니다. 그녀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는 안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잘 따르는 듯 보였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음식을 하고 가끔 안부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자주 연락하던 아들이 점점 바빠졌고 저와의 통화도 짧아졌습니다. 명절에도 올해는 조용히 보내겠다라는 말이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느껴지는 거리감이 불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우리 집에 아들 며느리가 온 어느 날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차가 너무 불편해서 힘들어. 좋은 걸로 바꿔야겠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을까? 필요하면 아들이 사주겠지. 하지만 아들은 바빴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며느리는 내게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제 노후를 위해 조금씩 저축해온 돈이지만 아들에게 해준 게 없다는 생각에 선뜻 내놓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차를 한 대 선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예상보다 훨씬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 차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해야 하는지 씁쓸해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들이 환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나는 그냥 며느리가 필요하다길래. 아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왜 아들은 화를 낼까? 그때부터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고 집이 점점 낯설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에 새벽부터 장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니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은 채 부엌에서 몇 시간째 요리를 했고 점점 숨이 가빠졌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러나 그 순간 머리가 띵하더니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욕실로 가서 머리를 식히려 했습니다. 차가운 물을 머리에 끼얹는 순간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이 드세요? 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우리 집으로 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왠지 모를 낯선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는 편하게 지내세요.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방으로 안내했고 저는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짐을 풀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한 방, 널찍한 침대, 옷장 한 칸까지 따로 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 동안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나야 뭐 아무거나 괜찮지.
그럼 저희 먹을 거 시킬 테니까 같이 드세요. 식사는 대부분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직접 해주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식사는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무언가를 하며 시간을 보냈을 텐데 이곳에서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부엌에 서서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챙기려 하자 며느리가 얼른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냥 두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요. 이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부엌, 거실, 심지어 빨래를 개려 해도 며느리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건가? 이런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한 번도 큰 소리를 내거나 무례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을 멀리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거실에서도 조용히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려 하면 며느리는 정중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쉬세요. 저희 집에서는 편하게 계시면 돼요. 저는 편하게 있으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직접 장을 보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야, 아무렇지 않아. 오랜만에 시장 한번 다녀올게. 저는 그저 익숙한 시장을 한번 다녀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갈까요? 어머니 혼자 다니시기엔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며느리는 좋은 뜻에서 한 말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를 혼자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이 이상했던 저는 그날 장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늘 바빴습니다. 출근하면 늦은 밤에야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작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습관처럼 부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싱크대 위에 정리되지 않은 그릇들이 있어서 간단히 정리만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집 안으로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부터 치우면 되죠?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누구신지요? 아, 저는 청소업체에서 왔어요. 청소업체.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매주 오는 건데 어머님은 처음 뵙네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 자신이 모든 가사를 도맡아 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집안일은 모두 외부 업체에서 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아들이 늘 말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내가 집안일도 다 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잘 버텨줘.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들에게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이렇게 집안일 하는 것까지 아들에게 비밀로 하고 청소업체를 사용하는데 다른 부분들은 공유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한다고 해서 아들이 믿어줄까?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이 이제는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아들이랑 같이 먹는데 어머니가 너무 무리하실까 봐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시는 요리 스타일이랑 저희가 먹는 게 좀 달라서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거두고 며느리가 준비하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집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르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저에게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감춰진 거리감과 차가운 벽을. 처음에는 저를 배려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저를 점점 더 집안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물 드실래요? 어느 날 거실에서 책을 읽으며 목이 말라 물을 뜨러 가려던 순간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며느라, 괜찮아. 그냥 내가 떠서 마실게 해. 하지만 며느리는 제 손에 컵을 쥐어주며 자연스럽게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물을 뜨러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행동 하나하나를 통제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실에 나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방 안에 있으면 그나마 편했지만 거실로 나갈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저를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제 존재가 점점 흐려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더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엄마 잠깐 바람 좀 쐬러 나갔다 올게. 아들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세요. 엄마, 요즘 집에만 계셔서 답답하셨죠? 그때 며느리가 곁에서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실 건데요? 병원 가시는 날도 아닌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려고. 그럼 제가 같이 나갈까요? 어머니 혼자 다니시기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산책 하나조차 며느리의 허락이 필요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혼자 다녀올게. 저는 웃으며 나섰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묘한 시선이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향해 한 번도 화를 내거나 거친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행동 하나하나를 점점 더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는 손님처럼 이 집의 진짜 가족이 아닌 사람처럼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회식으로 늦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저랑 둘이 드셔야겠네요.
며느리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국이라도 끓일까? 그 말을 하자 며느리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배달시켜 먹어요. 어머니 힘드실 텐데 무슨 요리까지 하세요? 그래도 밥은 직접 해 먹는 게 건강에도 좋고 돈도 절약되고 좋잖아. 저는 애써 부드럽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는 걸요. 너무 힘들게 사시는 거예요.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결국 저녁은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지만 대화는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드라마 보세요? 응, 가끔 보긴 하는데. 그렇구나. 요즘 재미있는 거 많던데요. 그렇게 짧은 이야기가 오갔을 뿐 대화는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자 며느리는 빠르게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니는 쉬세요. 그녀는 여전히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친절함이 더 이상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없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서 필요한 사람일까? 며느리는 여전히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있을 때면 왠지 모르게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절대적으로 예의를 갖췄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 속에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방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거실에서도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제 친구들이 집에 올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간단한 음식이라도 준비할까?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저희끼리 간단히 먹을 거예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럼 나는 거실에 있으면 되겠네. 어머니, 친구들이랑 편하게 대화하려면 어머니께서 방에서 조금 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여전히 상냥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저는 그 말이 곧 집에 없는 것처럼 나오지 말아달라는 의미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이제는 대놓고 저를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시간에 저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거실을 사용하지 않았고 부엌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떠날 결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며느리가 어느 날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집에는 언제쯤 가실 생각이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제가 떠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원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저의 결정을 묻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제게 떠날 시기를 정하라는 암묵적인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직접적으로 저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눈치를 보며 생활했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하지만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걱정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집에 계속 머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저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그 친절함이 마치 저를 손님 대하듯 한정된 배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는 항상 다정한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어머니, 요즘 편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하지만 아들이 없을 때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단둘이 있는 것이 불편한 듯 대화를 피하려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들이 출근한 뒤에는 마주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가끔 며느리가 말을 걸어도 형식적인 인사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이 집에서 어떤 대화도 나눌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오늘 일찍 왔구나. 네. 엄마, 요즘 너무 바빴었어요. 엄마랑 같이 있을 시간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서 일찍 왔어요. 아들은 오랜만에 저와 대화를 나누려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 같구나. 이제 슬슬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요? 혹시 불편하신 거라도 있어요? 저는 순간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아들이 며느리와 싸움이 생길 것 같아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냥 엄마도 집이 편하니까. 그리고 너희도 신혼인데 오래 머무르는 게 부담될 것 같아서. 엄마,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계시는 게 저희한테 부담이 될 리가 없죠? 아들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정말로 저를 걱정하고 있었고 제가 상처받지 않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저를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대화는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떠날 시기를 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초조해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떠나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거실에 있으면 굳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와 마주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같이 식사라도 했지만 이제는 저녁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며느리에게는 불편한 일이 되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집 내려가실 날짜 정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구나.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기차표 예매 도와드릴까요? 요즘 기차표가 빨리 마감되더라고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는 겉으로는 친절하게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명확하게 저를 떠나게 만들려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할게. 그래도요. 어머니 제가 해드리는 게 편하지 않으실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단 한순간도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부터 저를 하나의 손님처럼 대했으며 이제는 제가 떠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아들에게 말하면 아들이 힘들어할 것이고 며느리는 더 불편해질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떠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떠날 준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다시 한번 기차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기차표 예매는 하셨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예매했다. 그러자 며느리는 마침내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원하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천천히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상처와 갈등의 시작이라는 것을. 떠나기로 결정한 이후 저는 더욱 조용히 생활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거실에 나가지 않았고 며느리와 마주칠 일도 줄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떠날 것을 확신해서인지 한층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짐은 거의 다 정리되었고 기차표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떠나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가방을 옆에 두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방문을 반쯤 연 채 서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무슨 일이니? 그러자 며느리는 방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은 채 문을 살짝 더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 몇 시 기차세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시간에 맞춰 떠나려 했던 터라 며느리에게 정확한 시간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무슨 일 있니? 그냥요. 혹시 늦으시면 모셔다 드릴까 해서요. 며느리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제 시간에 정확히 떠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택시 타고 갈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요. 아침에 택시 잡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괜찮다니까. 그리고 너희도 바쁠 텐데. 신경 안 써도 돼.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살짝 미소를 짓더니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떠나는 순간까지 확실히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저는 일부러 먼저 나가려고 했습니다. 괜히 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고 또 며느리가 더 이상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막 짐을 들고 나가려던 순간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며느리가 안 잤나?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거실에서 며느리와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오늘 떠나신대. 드디어 가시네. 그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응, 아침 일찍 가신대. 이제 좀 편해지겠지.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니, 그냥 조용히 가시게 냅뒀어. 더 이상 불편하게 할 필요도 없잖아. 어차피 나가실 거니까.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그저 짐 같은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서 느껴지는 가벼움이 저를 더욱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나가며 일부러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순간 놀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며느리는 평소처럼 다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가려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안 드시고요? 괜찮아. 가서 먹을게. 저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저는 방금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기차역으로 가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은 며느리가 직접적으로 불편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에 적어도 마지막 순간까지는 예의를 갖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저를 떠나보내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저를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해 짐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역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할까? 아니면 그냥 기차를 타고 조용히 떠나야 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기차역이다. 왜 얼굴도 안 보고 벌써 가셨어요? 저 출근하면서 엄마 방에 들렀는데 이미 가셨다고 해서 놀랐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러자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갈 테니까 잠시만 거기 계세요. 얼굴이라도 보고 보내드려야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다. 굳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돼. 엄마, 제발 그냥 가시면 제가 너무 죄송할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결국 기차표를 손에 쥔 채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떠나야 하는 건 맞지만 적어도 마지막 인사는 하고 가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아들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할까?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 며느리가 보이지 않게 저를 밀어내던 시간들, 그리고 방금 들었던 대화까지. 하지만 아들이 그 사실을 알면 그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뻔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기차 출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차역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아들이 급하게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섰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에는 다급함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얼굴도 못 보고 보내드릴 뻔했잖아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 출근해야 하는데 괜히 오게 했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정말 갑자기 왜 이렇게 급하게 가시는 거예요?
아들은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냥 오래 머물렀으니 가야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죠?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뭔가 있었죠? 아내랑 무슨 일 있었어요?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아들은 눈치를 챘는지 더욱 단호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떠나는 것도 이상하고, 요즘 엄마 표정도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고 계시잖아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모든 걸 말할 것인가?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은 제 눈치를 보더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엄마가 일부러 나 피해서 나갔다고?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야. 엄마는 그냥 나 배려해서 조용히 가려고 하신 거야.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아들은 불쾌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며느리의 말 때문인지 아들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엄마가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걸 힘들어했다고?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들은 천천히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제발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결국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아,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대놓고 무례한 행동을 한 적은 없었지만 조용하고 은근한 방식으로 저를 밀어내고 있었던 것. 부엌에 서는 것도, 장을 보는 것도, 집안일을 하는 것도 하나하나 제지당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떠나기를 유도했던 행동들까지. 모든 것을 들은 아들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떠나야겠다고 결심하신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저랑 같이 가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어디로? 집으로요. 이대로 엄마 보내드릴 수 없어요. 직접 가서 아내한테 사실을 확인해야겠어요. 아니야, 아들, 그럴 필요 없다. 괜히 너희 부부 사이만 안 좋아질 거야. 저는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요. 제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모른 척할 수도 없어요.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에게 이끌려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들어오자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왜 다시 오셨어요? 며느리는 애써 미소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단숨에 다가가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불편하다고 했어?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런 적 없는데 무슨 일 있어? 그럼 왜 엄마한테 계속 떠날 시기를 물어봤어? 그건
어머니께서 편하신 대로 정하시라고 한 거야. 그리고 엄마가 아까 나가실 때 친구랑 통화하면서 뭐라고 했어?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떠나는 걸 기다렸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듣고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확신을 얻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엄마가 불편했어? 며느리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는 솔직히 힘들었어.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데? 그냥 나는 신혼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어. 그리고 일하고 돌아와서 집안일도 하니까 힘들었어. 근데 내가 한 집안일이 뭐야?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엄마한테는 내가 모든 집안일을 다 한다고 했잖아. 하지만 실상은 가사 도우미를 불렀지. 내가 준 생활비로 엄마는 내가 힘들 거라고 걱정해서 차까지 사줬는데 내가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이거였어.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오빠, 나는 그게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 그냥 뭐 엄마가 떠나길 바란 거야?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결정하세요. 여기서 계속 지내실 건지 아니면 저랑 같이 새로운 집을 구할지.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눈빛에서 단호함을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변명을 하려 했지만 아들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제 몫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그 물음에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아들과 며느리의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고 더 이상 머물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제게 새로운 선택을 제안했을 때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정말 내가 아들과 함께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 그동안 저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직 아들만을 위해 달려왔고 그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이 제게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이 집에서 계속 지내고 싶으세요? 아들은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난 몇 달간 이 집에서 지내며 겪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잔 떠마시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던 순간들. 며느리의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벽.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떠나보내려 했던 그 태도. 아들, 나는 여기서 계속 지내고 싶지는 않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그럼 우리 같이 새로운 집을 알아봐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니?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아들도 이미 가정을 이룬 사람이고 직장도 바쁜데 제게까지 신경을 쓰는 것이 부담이 될까봐 염려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사셔야죠. 평생 저만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는 엄마를 위해 살아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제 걱정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 아내랑도 잘 해결해야 하고. 제 말에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어떤 관계든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는다고 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엄마가 힘들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엄마가 힘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가 참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동안 저는 가족을 위해 참고 견디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떠나기를 바랐지만 막상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저를 힘들게 만들었지만 아들이 저와 함께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빠, 나랑 말고 정말 어머니랑 따로 산다고? 며느리는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엄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길 하지만 내가 엄마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았어. 아니, 오빠, 나는 그냥. 며느리는 변명을 하려 했지만 아들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됐어, 이제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나는 이제 엄마를 위한 선택을 해야겠어. 그 말과 함께 아들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저는 함께 새로운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지만 막상 집을 둘러보며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엄마, 이 집은 어때요? 엄마가 원하는 공간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최대한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말 오랜만에 같은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조금이라도 제 행복을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저는 함께 같은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문득 물었습니다. 아들아, 후회하지 않겠니?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요. 이제야 제대로 가족을 지키는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저를 밀어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외롭게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저는 저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평생 바라왔던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할 집을 찾고 짐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왔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처음으로 저를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겁이 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들이 제 손을 잡아주었고 함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자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며 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이제 이 집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이젠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지내요. 아들은 저를 위해 작은 서재도 만들어 주었고, 부엌도 제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었습니다. 새로운 집은 크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지낼 때는 눈치를 보며 움직였지만 이제는 아무런 방해 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첫날을 맞이한 저녁, 아들은 직접 장을 보고 와서 저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주방에서 함께 요리를 하며 우리는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아들아, 너 요리하는 거 보니까 옛날 생각난다. 엄마가 늘 부엌에서 뭔가를 만드시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기억하는 엄마라는 존재는 언제나 가족을 위해 요리하고 정성을 다해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역할에서 벗어나 저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가족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는 일은 여전히 제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여느 때처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들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껴졌던 미묘한 변화. 예전에 저는 늘 어딘가 주눅 들어 있었고 걱정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들이랑 같이 지내서 그런가 보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면서도 가족과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떠나온 것은 집이 아니라 나를 억누르던 관계와 굴레였다. 이제는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제 곁에는 진정으로 저를 걱정하고 아껴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